아내의 3번의 외도. 옆에 아기를 재워두고 글을 씁니다. 글 쓰다 보니 느낀 건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말이 기억에 남네요. 네 인생이 사랑과 전쟁보다 더 X 같다. 글이 조금 깁니다. 와이프랑 만난 건 9년 전입니다. 와이프는 막 대학을 졸업한 알바생, 전 팀장, 뭐 이런 관계였죠.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어찌저찌 해서 사귀게 되었고 3년을 연애했습니다. 사귀게 된 후 전 이직, 와이프는 취직을 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와이프의 회사에 회식이 많아지더군요. 연락이 중간에 끊기는 건 다수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연락 두절된 날, 솔직히 딱 감에 잡혀서 두말하지 말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길래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욕할 것 같은 이유 때문이고 아마 너 스스로가 잘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번호를 차단했고 뭐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잠잠하더군요. 다시 정신없이 살던 중 6개월이 지났을까? 새로 휴대폰을 바꿔서 차단이 풀렸는지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오빠 잘 지내? 오랜만에 만날래?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내가 좀 너무 매정했나 싶은 생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왜 그렇게 매정했냐. 난 진짜 잘못 없었다. 아빠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든 상태에서 오빠까지 그러니 나도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더군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의 아버지, 지금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심근경색으로 뇌사 상태에 계셔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데이트를 해도 마지막은 꼭 장인어른 병원에 같이 가서 울고 나왔었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꼬박 갔으니 100번은 넘게 갔겠네요. 와이프가 술을 엄청 마시게 시작된 것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였고요. 와이프 말이 자기 아빠 아플 때 계속 옆에 있어주고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이 남자가 아빠 사위라고 소개까지 해줬는데 그런 남자가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버릴 줄은 몰랐답니다.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니 왠지 내가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더군요. 확실히 시간은 모든 걸 무디게 하고 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그 사이 독립을 했더군요. 그전 여자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자취하는 여자와의 연애는 처음이라 그런지 새로운 여자와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뭐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와이프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반차를 쓰고 와이프 자취방에 갔죠. 빌라에 올라가는데 와이프 집 앞에 웬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 집을 잘못 봤네요. 이러고는 후다닥 도망치더군요. 일단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와이프는 침대에서 자고 있더군요. 잠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새끼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이 와이프네 회사 거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남 휴대폰 보는 취미 따위 없는데 기분이 쎄하더군요. 바로 와이프 휴대폰을 깠죠. 비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처음 만난 날이었거든요. 저랑 헤어진 기간 동안 아니지. 저랑 사귀고 있던 중에도 그 새끼랑 신나게 만나고 있었더군요. 뭐 어디 놀러간 사진, 카톡 내용 등등. 아픈 애 그냥 깨웠습니다. 뭐 난리였죠. 그냥 통상적으로 바람 피운 여자친구를 현장에서 목격한 남친의 반응? 휴대폰 부서지고 거울 깨지고 등등. 오빠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난 거다. 만나긴 했지만 섹스는 안 했다. 지금은 완전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등등. 하나씩 증거 내밀면서 깨주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자기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까 옆에만 있게 해달랍니다. 자기한테 화풀이 다 해도 된답니다. 너무 화가 나니 얘한테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진짜 옆에 두고 별짓 다 했습니다. 같이 밥 먹다가 너 얼굴 보니 재수 없어서 밥맛 떨어져 하고 집에 가기. 같이 태안에 리조트 갔다가 X 같아 이러고 혼자 서울 올라오기. 길가에서 대판 싸우고
차로 혼자 가려는데 손 벌리고 막는 애 차로 밀어버리기 등등. 그런데 안 떨어지더군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더니 그래도 제 마음에 좀 멍울이 풀리는 것 같긴 하대요. 이제 얘를 놔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걔랑은 잘 만나고 있니? 물으시더군요. 사귄 지 꽤 돼가고 제 나이도 나이니 언제쯤 데려오시나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요. 제가 한 행동까지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도 목사님. 이 시대 흔치 않은 참 목회자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한 짓이 잘한 건 아니지만 넌 그 이상으로 걔한테 죄를 지었어. 그 어린 게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시면서 한번 얼굴 좀 보셔야겠다네요. 그 보기로 한 날은 비가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미리 식당에 가 있었고 부모님은 차를 타고 따로 오셨죠. 그날 운전하는 아버지 앞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처음 만난 날 아버지가 그쪽 집에 우리 아들은 소개해줬니? 라고 하시더군요. 전 약간 멘붕. 옆에 와이프가 아니요. 다음 주쯤에 뵐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왈. 그럼 그 다음 주에 상견례 하면 되겠네? 장난 같은데 진짜 저렇게 결혼이 결정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논리는 너가 상처 준 아이, 너가 평생을 보듬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 당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저는 제 운명을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지금은 무교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진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설설기던 와이프가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고만장해지던 꼴이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도 미리 하니 그 다음부터는 지 세상이더군요. 뭐 어차피 쌀이 익어 밥이 된 거 앞으로 잘 살아야 하니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도 머릿속에서 지우고요.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 거 보니 암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 이후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좋았네요. 나름 신혼생활도 알콩달콩하니 괜찮았고 하나 둘씩 내 것들이 생기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업 초창기라 일이 힘들긴 했지만 점점 반듯해져가는 모습에 보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혼 3년 차에 이사를 했습니다. 신혼집과 사업장이 차로 2시간 거리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원래 신혼집을 와이프 회사와 제 회사 중간에 구하려 했는데 장모님 왈 살림하는 사람 근처에 두는 게 좋다 하셔서 그렇게 잡았지요. 와이프 회사랑 친정이랑 같은 동네. 그러다가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전세 종료와 동시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오니 와이프가 엄청 심심해 하더군요. 그러다가 와이프 유학 시절에 알던 친구가 그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친하던 사이라고는 하는데 근처에 살다 보니 금방 베프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와이프의 주사. 와이프가 평상시엔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기, 욕하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등. 진짜 사람 미치게 하더군요. 그 친구랑 무슨 모임을 만든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일은 나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모임이 점점 늘어요. 동네 모임, 유학생 모임, 전 직장 동료 모임 등등. 못 마시게 하면 눈깔이 돌아요. 제가 무슨 말했던 거 죄다 꼬투리 잡아서 사람 갈구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솔직히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더 편하기도 했고요. 한 그렇게 3개월 살았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와이프께서는 밤새 술을 드시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주무시더군요. 만약에 제가 그 잠꼬대만 못 들었다면 전 또 그렇게 병신처럼 살았을 겁니다. 오빠 안 돼. 쎄하더군요. 와이프 비번은 예전에 받은 게 있어서 열어서 봤죠.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2명이더군요. 1명도 아니고 2명. 1명은 킬킬거리면서 아내다 했는데 어떡해? 이지랄. 1명은 그런 남편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극이 분노에 치밀으면 극히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학습 능력이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얘 좀 데리러 오십시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웠죠. 왜 자는 사람 깨우냐고 아직도 비몽사몽하는 애한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따가 장모님 오실 거니까 나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짐 싸놓고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집에 나가서 차 운전대를 잡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차를 운전했는지 모르게 겨우겨우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저녁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장모님이고 와이프고 전화가 계속 와서 차단 박아두고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집에 흐느적 들어가는데 장모님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와이프는 울고 있더군요. 순간 뭔 상황인가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애가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집도 엉망이어서 집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선 제게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정말 미안하대요. 정말 자네를 볼 낯짝이 없대요. 자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네요. 둘이 제 발 한쪽씩 잡고 울며 비는데 그냥 저희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놈의 무지개. 저도 압니다. 제가 병신 같은 거요. 또 용서해 줬습니다. 대신 부부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더군요. 서로 각방 쓰고 집에 오면 제 눈치 보면서 밥 차려놓고 제가 먹기 싫다면 치우고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어캣처럼 저 오면 눈 동그랗게 뜨고 왔냐고 하고 전 무시하는 그런 일상이요. 그러다가 자살을 기도하더군요. 와이프가 디스크가 있어서 약을 먹는데 그 약 20봉지를 한 번에 삼켰어요. 근데 그거 먹고 죽지는 않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컥컥거리고 있길래 119 불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위 세척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라도 애기 키울 테니 애기 낳게 해달라고. 신혼초에 와이프가 애기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안 생겨서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난임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인공수정 2번, 시험관 1번을 실패한 후에 제가 애기 포기하고 그냥 우리 둘이 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둔 수정란을 써도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생기겠어? 하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했죠. 근데 바로 생기대요. 장모님 울면서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내 애 가진 와이프한테 모질게 굴기 애매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점점 정상적인 부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애가 태어났는데 딸인데 저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이프에 대한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더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애 키우는 낙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100일의 행복이다 뭐다 하면서 애기 밤에 계속 깨는 거 우리 딸은 50일 만에 통잠 자면서 효도했고요. 뒤집기 그렇게 안 해서 속썩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이 휙휙 뒤집질 않나. 남들은 이유식 먹이는 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제 딸은 숟가락만 근처에 대도 입을 쫙쫙 벌려요. 제일 처음 한 말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고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해도 꽃값만 700만 원 써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돌잔치도 했습니다. 일가 친척들 딱 40명 모여서 레스토랑 통째로 빌려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잘 지켰어요. 문제는 돌잔치 이후입니다. 두 번째 외도 이후 자숙기간 1년 2개월, 임신 10개월, 아기 돌 1년, 총 3년 정도를 잠잠히 있던 와이프가 또 시동을 걸더군요. 산후 우울증을 좀 크게 알아서 저희 어머니 소개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까지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군요. 시작은 또 술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끊겨나가고 꼴랑 3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술을 푸기 시작하더군요. 그 남자 2명한테 상간남 소송을 걸었는데 한 명은 1심에서 1,500만 원의 합의, 한 명은 2심까지 가서 2천만 원의 합의를 봄. 좀 센 변호사 썼음. 원래 승소 보수 10%가 업계 표준인데 30%로 올리고 좀 많이 괴롭혀줌.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애들 병신 만든 여자애로 낙인 찍혀서 희대의 쌍년이 됨. 애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아서 적당히 마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나름 자제하다가 어느 순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더군요. 다행히 외박은 안 하는데 저 혼자 독박 육아하다가 느낌이 쎄해서 전화했더니 오후 3시부터 연락 두절. 8시에 전화 왔는데 잔뜩 꽐라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군요. 바로 영상통화 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자기 의심하냐고 하길래 빨리 영통 키라고 했는데 모텔이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친구랑 술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그냥 혼자 잤다고 합니다. 모텔 CCTV 까본다는 말에 결국 실토했고요. 그게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불과 한 달 전 일이었네요. 현재 와이프는 가출한 상태입니다. 반성하는 척 한 달간 애 보는 척 하다가 또 나갔네요. 보육 선생님 오셔서 봐주시고 저는 지금 최대한 늦게 출근, 일찍 퇴근하면서 애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여동생 집에 맡겨놨는데 애가 엄마 아빠를 너무 찾아 울어서 더 이상 맡기기도 힘드네요. 코로나라 장사가 안 돼서 시간이 여유 있어 다행이지 진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15개월 된 애가 엄마 이러는데 애를 엄마 없이 키울 수도 없고요. 첫 번째 외도 때 친구들이 개벌은 누구 주냐면서 저 때려서라도 결혼 막겠다고 했을 때 그만뒀어야 하나. 두 번째 외도 때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편하게 살라 하셨을 때 그만뒀어야 하나. 지금은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애를 보는데 아빠, 맘마 이러면서 신나게 놀다가 옆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데 머리가 멍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베스트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막장이니 되려 맘 편히 가십시오. 더 이상 애 엄마인데 라는 동정, 연민, 감정적 사고는 다 끊어내시고 오직 이성대로 침착히 냉정히 하셨던 대로 민사 걸어서 최대한 인생을 조져주세요. 그리고 애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겠지만 애 엄마한테 보내세요. 지독했던 하룻밤의 꿈이라 생각하고 님 인생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사세요. 두 번째, 외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용서하기 힘든데 외도를 3번씩이나. 그냥 버리세요. 발정난 쓰레기 데리고 살다 험한 꼴 더 보느니 아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데리고 살던가. 바람기 못 고침. 세 번째, 혼자 키우세요. 참 애기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길게 보세요. 애기 놓고 집을 나갔다면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송도 하시고 합의금 받으시면 나중에 상황에 맞게 애기 봐주실 분 구하시고요. 네 번째, 딸을 위해서라도 애 엄마와 분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이 맡겨두고 대낮에라도 바람을 피우는 여자면 아이 크면 더 상처받을 행동 할 텐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멀리하는 게 맞네요. 아이 크면 엄마 찾아올 텐데 아이에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낮에 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바람 피웠다고 엄마 찾아와도 만나지 말라고 말하세요. 저 정도면 정상적으로 못 살 텐데 아이 커서 상간녀 위자료 달라고 아이에게 붙을 듯요. 다섯 번째, 혼자서 잘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저녀는 죽어도 사람 안 돼요.